아버님, 어머님, 혹시 이번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금액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나는 수입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속상해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은퇴하시고 나서 고정 수입 없이 지내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다가 장사가 안 돼서 접으신 분들, 이분들이 매달 나오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신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아버님, 어머님, 이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셔서 매년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더 내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1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과 함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소득 정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빨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좋은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왜 하필 11월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혹시 직장 다니시는 자녀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매달 비슷한 금액이 나가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처럼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 프리랜서, 은퇴하신 분, 임대소득 있으신 분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역 가입자는 1년에 딱 한 번,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새로 계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내실 건강보험료가 지금 이 시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 두 번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 재산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올해 72살이세요. 할머니 남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작년까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장사가 그럭저럭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 가게를 접으셨어요. 어느 날 저녁 두 분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여보, 이번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봤어요? 4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 가게도 접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어요. 나도 봤어. 아니,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매달 연금에서 생활비 빠듯하게 쓰는데 보험료까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공단에 전화해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님, 어머님.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받아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나오고요. 공단은 그걸 10월쯤에 받아서 11월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장사가 안 됐어도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도 작년에 돈을 벌었으면 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래서 매년 11월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항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소득 정산 제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건강보험료 즉시 조정 신청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올해 실제로 번 돈이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다면 국세청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 올해 가게를 접으셨잖아요. 폐업 신고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저 올해 소득이 없어요라고 신청하시면 당장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확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만 조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자 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전부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퇴하신 후에 주식 배당금 받으시는 분들, 예금,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이제는 소득이 줄었다고 신청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올해 68살이세요. 할머니 남편 최동훈 할아버지께서는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하셨어요. 작년에는 배당금이 1,2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그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배당금이 4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그대로 나오니까 두 분이 의논을 하셨대요. 최동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보, 올해 배당금이 작년 3분의 1도 안 되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야?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정희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나도 이상하다 했어요. 경로당에서 박순자 씨가 그러는데 요즘은 배당소득도 조정 신청이 된대요. 최동훈 할아버지가 놀라시며 물으셨어요. 정말? 그런 제도가 있어? 나는 처음 듣는데. 이정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올해부터 바뀌었대요. 우리도 한번 알아봐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서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서류,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발급받는 배당금 명세서 같은 걸 제출하시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받으셨는데 올해는 개인연금 수령을 중단하셨다면 그것도 소득 감소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연금 수령액이 줄었다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또 이자 소득도 생각해보세요. 작년에는 금리가 높아서 예금 이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 수입이 줄었다면 이것도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은행에서 이자 지급 내역서 받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아버님, 어머님, 저도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가니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소득이 늘었는데 왜 미리 신고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도 바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두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금 폭탄이 떨어지거든요. 갑자기 목돈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정말순 할머니, 올해 70살이세요. 할머니께서 작년에 가지고 계시던 땅을 파셨어요. 양도소득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두셨다가 올해 정산할 때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수백만 원이 나왔대요. 정말순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건강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어떡하지? 아들이 말씀드렸대요. 어머니, 그때 땅 파시고 미리 보험료 조정 신청하셨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내셨을 텐데. 정말순 할머니가 후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소득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미리 납부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내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는 거예요. 전국 어디나 지사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 도와주십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헛걸음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사까지 가시기 힘드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증빙 서류랑 같이 보내시면 돼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한테 부탁하시면 금방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쓰시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더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면 거기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소득 정산 신청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녀분들한테 도움받으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게를 접으셨으면 폐업 신고서가 필요해요.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하실 때 받으신 서류 있으시죠? 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휴업하셨으면 휴업 신고서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퇴직하셨거나 급여가 줄었으면 급여 명세서나 퇴직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발급해줘요. 주식 배당금이 줄었으면 증권사에서 배당금 지급 명세서를 발급받으세요. 증권사 앱에서도 발급이 되고 지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예금 이자가 줄었으면 은행에서 이자 지급 내역서를 받으시면 돼요. 통장 거래 내역서도 증빙이 될 수 있어요. 연금 소득이 줄었으면 연금 수령액 변동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다 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으면 공단에 먼저 전화해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냉장고에 메모지로 붙여놓으셔도 좋아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보험료가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개인이 아니라 세대, 그러니까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남편분이 은퇴해서 소득이 없으셔도 아내분 명의로 작은 상가 하나가 있고 거기서 임대 수입이 나오면 그 임대 수입이 세대 전체 보험료에 들어갑니다. 또 성인 자녀가 같이 사시는데 그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돼서 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임대 수입이 줄었다거나 세입자가 나가서 임대가 중단됐다는 증빙을 내시면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영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남편분한테서 물려받은 작은 상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고 1년 넘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보험료는 계속 나왔어요. 공실인데도 임대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거죠. 한영숙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친구분한테 하소연하셨대요. 아이고, 상가는 비어 있는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세입자도 없는데 무슨 임대소득이야. 정말 억울해. 친구분이 말씀하셨대요. 영수가 그거 공단에 신청하면 줄여준대. 상가 비었다는 거 증명하면 된대. 한영숙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그런 게 있어? 어떻게 증명해? 친구분이 대답하셨어요. 상가 공실 확인서 같은 거 받으면 된대.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어. 나도 작년에 신청해서 많이 줄였어. 내일 같이 공단 가보자. 네, 이렇게 임대가 중단된 경우에도 신청하시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모르시면 손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집이 좀 크다든가 차가 있다든가 해서요. 이 경우에 재산을 처분하셨으면, 그러니까 집을 파시거나 차를 파셨으면 그것도 신고해서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다면 재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걸 공단에 알리시면 재산 점수가 내려가서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등기부등본이랑 매매계약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이 조정 신청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갑자기 소득이 줄었어도
그걸 신고 안 하시면 계속 비싼 보험료를 내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항의하셔도 소급해서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낸 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신청하지 않으시면 손해보시는 구조입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만큼 아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컴퓨터도 잘 못하고 공단 가기도 힘든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셔도 되고요.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담당 직원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신청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새로 계산됩니다. 지역 가입자분들은 이 시기에 내년 보험료가 결정돼요. 둘째, 소득이 줄었으면 소득정산제도를 이용해서 조정 신청하세요. 신청만 하시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셋째,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도 전부 조정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가능해요. 넷째, 신청은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다섯째, 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여섯째, 소득이 없어도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니까 가족 전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일곱째,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미리 납부 조정 신청을 해서 나중에 목돈 내는 부담을 줄이세요. 이 영상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수십만 원, 많으면 수백만 원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좋은 데 쓰세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도 사 드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형제분들, 친구분들, 경로당 동료분들께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니까요.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쉽게 공유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